녹화를 했어야 돼. 자, 녹화 완료가 이렇고요. 자, 구조 봅시다. 지금 이 작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설명하면서 맨 앞에는 절기 얘기가 나온다. 자, 절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문 24절기라고 하는 표현 들어봐서 알고 있을 거야. 각 월에 맞는 그 월에 해당되는 절기들을 먼저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절기에 맞는 삶에 대한 감상 얘기를 살짝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서는 계속 뭐가 나온다? 이게 메인일 거야? 농사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월달에는 어떤 농사일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또 뭐 7월달에는 또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월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마지막 끝에서는 세시풍속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게 되어 있어. 자, 이 그 근본적인 패턴은 우리가 월별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같은 거니까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런 게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 판단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 지문을 A, B, C, D, E로 찢어놓고 각각 부분이 어떤 것에 따라 나타나는 건지 내용을 분석해보라라고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하나 내놓은 게 보이시네요. 참고로 오늘 우리가 연가원령가를 전문을 다 봤다가 오늘 수업이 한 3시간 가까이 날아갈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만화서처럼. 근데 이건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좀 중요도가 높은 원령들을 기준으로 한 3개 정도의 원령을만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인트로에 해당하는 정원령, 그리고 모내기나 각종 일들이 번거로 힘들게 벌어지는 4월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추수대가 포함되는 8월령 이 3가지를 보면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44번 문제 보기는 일단 먼저 정리를 해놨고요. 45번의 농가 원령가 부분만 좀 읽어볼게. 자, 뭐라고 돼있니? 농가 원령가는 농산일에 임하는 태도를 건계하고 있는 작품으로. 오케이. 농산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뭐 하는 거라고요? 건계하는 거예요. 건계한다는 우리 이미 앞에서 다른 작품에서 본 바 있지. 어떤 계도적 내용을 권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작품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태도를 경계하며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케이? 행동을 해야 할 것과 이식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로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정원령이 나오는 부분인 걸 확인하고 보조제로 벌써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냥 바로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원령체니까 농사하는 집에서 생각해야 되는 각 월별 해야 될 일들을 마치 교과서적으로 풀어놓은 작품이다. 정월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월령 1월을 말하는 거겠죠? 자, 지금부터 지문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렇게 흘러갈 거 예상은 이미 하고 있잖아, 그치? 첫 번째부터 이렇게 되고 있어. 정월은 맹춘이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맹춘 말 그대로 초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봄의 초입부. 그래서 입춘 우수절기로다. 그렇지. 1월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입춘이라는 절기와 우수라고 하는 절기가 있을 거야. 입춘, 우수. 우리 다 실제로 쉽게 들어보는 말들이긴 하죠. 이런 절기가 있어 라는 거고요. 또 산중 간악의 빙설은 남았으나 산에 있는 간악, 그 골짜기들에는 빙설, 빙은 얼음이고 설은 눈이죠. 얼음이나 눈은 아직 남아있는 계절. 그리고 얘들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1월은 현대사회의 양력 1월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음력 1월이면 이제 2월 말 3월 초, 3월 초까지 가는 건 좀 너무했다. 2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실제로는 한 달 정도 갭을 두시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계절에 날씨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막 끝나고 봄으로 다가가는 입구의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눈은 남아있지만 평교 광야에 운물이 변화도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광야에 운물이 변화한대요. 넓은 들판에 구름과 물상, 여러 가지 사물의 모양들이 변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변한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들 상춘국 알잖아, 그치? 상춘국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해하다는 식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혹시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검은 들판. 이제 슬슬 아니지, 이거 기억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쓰는 게 간단하겠죠. 자, 눈이 녹는 계절이라서 색깔이 변하는 거죠. 하얗게 뒤덮였던 우리 세상의 모습이 이제 본래의 색을 찾아가는 모습을 운물의 변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와 우리 성상 애민 중농 하오시니
자, 이런 계절에 우리 성상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임금을 말하는 거죠. 성스러운 윗분. 성상께서는 애민 중농을 하시니, 애민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중농 농사를 권하시니,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당대 사회에서 중심을 뒀던 가치관이죠. 농부들은 임금을 비롯한 관리들은 백성들을 돌보는 데 힘을 쓰고, 그럼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하루 삶을 국가를 단단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말하는 거다. 하오시니 간측하신 권농 유능 반국에 반포하니 어렵지요. 그죠? 자, 가보자. 간측하다는 얘기는 간이 간절하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간절하고 정성스러우신 권농 농사를 권한다는 얘기지. 하는 윤음 아름다운 소리? 임금의 어떤 말, 그렇지? 그러니까 간절하고도 정성스러운 농사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반곡의 반포, 방방곡곡이라는 말 알고 있잖아, 그렇지? 반곡이 방방곡곡이에요. 방방곡곡의 반포 널리 퍼트리니 슬프다 농부들아 아무리 무지한들. 슬프다 농부들이요. 근데 여기서 슬프다, 봐봐. 성상이 애미중농하면서 지금 뭐 하라고 했었냐면 권농의 윤음을 펼치셨대. 권농의 윤음 뭐 하라고요? 농사 열심히 해, 농사에 힘써야 해 라고 하는 말을 널리 밝혔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농부들, 농민들은 이게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봐봐. 아무리 무지한들, 아무리 무식한들 내 몸 이해 고사하고 성의를 어길소냐. 너의 몸의 이해, 이해라고 하는 건 이해관계라는 단어를 알고 있잖아, 그치? 내가 편한 거. 그러니까 임금께서는 야, 가서 얘기를 해야지 라고 말하면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널브러져 있는 거 말하는 겁니다. 널브러져 있다고 하면 성의, 그 성스러운 뜻을 어기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무슨 서리법 쓰면서 강조하는 거지. 농민이 그 성의를 어길 소냐, 어겨서 되겠느냐, 서리법이죠.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국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심해야 될 게 무슨 님을 잃어버린 슬픔 그런 쪽 계열 절대 아닌 거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건 농민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슬프도다라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구절 판단 잘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상전 수답 상반하여 힘대로 하오리라. 산전, 산에 있는 밭과 수답, 답이 그 논을 말하는 거겠죠? 그 물이 차 있는, 찰박찰박해 있는 수답을 상반, 서로 반을 나눠서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반을 나눈다는 얘기는 균형감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농민들이 일을 할 때는 밭일과 논일을, 그렇지? 균형 있게 시행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반하원들하고 1년 풍흉은 측량치 못하여도, 이 정도면 쉽게 해석되죠? 1년 동안의 풍작이나 흉작은 측량, 미리 예측할 수 없지만 인력이 극진하면 천재를 면하나니. 오케이? 네. 자, 인력이 극진하면 이퀄 천재를 면함. 우리 사람들의 노력이 극진하기만 하다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어떤 천재, 그러니까 인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사람에 의해서 난 재를 인재라고 부르고, 천재는 하늘에 의해서 일어난 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연재해야. 자연재해를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늘께서, 아이고 화면 나갔네? 봤어. 최선을 다하면 하늘께서도 그 보답을 내려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네요. 그쵸? 오케이. 참고로 이런 식의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진, 인사, 대, 천명이라고도 하죠. 이거 우리 어디서 봤었냐면 바로 지난 1회차 마지막 만원사답에서 진인사 대천명 선생님 잡아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같은 생각이 같은 가치관에 나타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놓고 연관 지어 놓으세요. 네. 자, 그래서 인력이 극진하면 천재를 면하니까 제각각 권면하여 게을리 굴지 마라.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권면, 열심히 일하라고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게으르지 말라. 게을리 굴지 마라. 게으름을 키워서는 안 된다. 자, 선생님 이거 왜 파란색으로 줬겠니? 아까 우리 보기 마지막 문제에서 무슨 얘기 했었니? 권계하면서
행동해야 할 것과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설명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 나왔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 속에서 그 요소들을 뽑아내시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지금 요거 잠깐만 끊어갈게요. 지금 이 부분까지가 절기와 감상과 농산일 부분이거든? 그치? 자, 참고로 농산일이 뒤까지 점진적으로 더 이어지긴 해. 잠깐만, 외우준이 왔어. 야. 어서 오시고요. 부랴부랴 뛰어갔겠구만. 자, 이만큼 벌어졌어 이미. 30분이네. 앞부분 선생님이 녹화 떠났으니까 나중에 그 선생님이 수업 올려놓는 거 보시고 앞부분은 커버 좀 쳐주시고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페이지는 184페이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자, 겉면을 해야 되는 거고 게으름 하지 말아야 될 것. 근데 여기서 일단은 A, B, C 정도의 파트까지가 나왔으니까 저 뒤쪽에 있는 43번 아니지? 오케이. 44번 문제를 잠깐만 좀 체크하고 와볼까요? 벌써 선택지 3개를 날릴 수 있는 상태가 됐어. 그지? 자, 가봅시다. 먼저 1번. A는 절기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절기, 일춘과 우수라고 하는 절기라고 했었죠. 절기 소개. 그래서 정월의 절기인 입춘과 우수를 정하네. 끝. 2번. B는 경치를 감상하는 부분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 눈이 녹아서 운물이 변화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오케이, 세상의 변화 감상하는 얘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구절까지가 C 파트야. 3번. 자, C는 농산일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기후 조건에 따라 적절한 농사 계획을 세워야만 강조하고 있다. 기후 조건 얘기 나왔어? 아니죠.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게 뭐였었지? 열심히 농사하는 것이 임금에 권하는 바이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걸 A라고 치자. 두 번째, 반일과 논일은 균형을 있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하늘이 보답할 거라고 말해주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지금 여기 어디에서도 기후 조건에 따르라는 얘기는 판단할 수 있는 구절이 없으므로 정답은 3번 잡고 가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 다음부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문을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원문 지문으로 가봅시다. 계속 가볼게요. 자, 1년지게 이 부분부터야. 1년지게 제춘하니 범사를 미리 하라. 자, 1년지게라는 표현을 썼네요. 1년지게. 1년에 대한 계책이라는 얘기잖아. 앞으로 한 해의 농산일을 지금 뭐 하는 시기라는 거야? 범사, 모든 일이라는 뜻이지. 범사를 미리 하라. 지금부터 준비해둬. 겨울이니까 놀아도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해 농사를 어떻게 꾸려갈까를 고민해보란 말이야. 작년에 옥수수를 지어봤는데 뭐 잘 안 됐어. 그러면 올해는 뭘 바꿀까? 뭘 바꾸려면은 모종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것이고 씨앗을 피는 간격이나 물 주는 건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미리 하라는 얘기죠. 그죠? 하면서 봄에 만일 실시하면 종년이 낭패되네.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니? 봄에 실시를 한대요. 실시는 시간을 놓친다는 얘기죠. 시간을 놓치면 실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종년이 낭패된다고 했죠. 오케이. 하면 종년이 끝 마무리되는 해가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코 다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구절이네. 예상됐죠? 그러면서 미리미리 챙기고 정월부터 그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농기를 다스리고 농우를 살펴며. 자, 그럼 실제로 뭘 해야 되는 건가? 농기를 다스리래요. 농기 구겠네요. 그쵸? 그럼 다스린다는 얘기는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 어떻게 한번 가르쳐 줄까? 이게 아니잖아. 잘 날조 좀 닦고 정리하고 그런 것들. 녹슬은 건 없는지 삭은 건 없는지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농우를 살펴먹여. 농우 농사 지을 때 쓰는 소죠. 그치? 소는 배불리 먹이고 준비 잘 시켜 놓으라고. 또 재거름 재와 놓고 일변으로 실어내요. 그렇지? 그럼 뭐예요? 거름을 준비하라는 얘기지. 재거름이잖아. 뭔가를 태우고 나면 이제 탄화된 성분들이 생기는데 그 녀석들이 땅 속에 이제 섞여 묻히면 좋은 양분이 될 수 있겠지. 양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거름을 재와 놓고. 재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왜
불고기 먹으면 불고기를 양념에 발라가지고 바로 붙이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양념에 푹 재놓는다고 해야죠. 푹 담가서 성분이 배어들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거름하고 젤을 섞어서 충분히 삭도록 준비를 좀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절에요. 네, 오케이. 왜냐면 봄에 이제 겨우내 열심히라는 표현 좀 웃기고 겨우내 그 추위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땔감을 준비해가지고 쟤는 충분히 넉넉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름에는 제가 나오려면 따로 만들어야 되지만 겨울에는 이미 풍성해. 그러면 그 녀석이랑 그 다음에 그 가을에 추수할 때 남겨놓았던 이 볏짚 같은 것들을 잘 섞어서 거름으로 준비 작업을 좀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재워놓고 1변으로 실어내, 한편으로는 실어내서 맥전에 오줌 주기 세전보다 힘써서 맥전 보리밭에는 오줌을 주래요. 오케이. 보리밭에는 오줌을 주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요. 오줌을 힘써서 세전보다 자, 그 뭐지? 새해가 되는 그 전보다 더 힘써서 많이 주라는 얘기인데 그럼 선생님 다 같이 몰려 들어가서 거기다 오줌을 싸면 되나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오줌을 준다는 얘기는 거름을 챙겨준다는 얘기고 그때가 되면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많이 배출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전 시기보다 좀 더 빈번하게 많이 줘야 돼. 왜냐면 요 시기를 잘 보내야 이 보리가 잘 자라서 봄 말에 그리고 여름이 들어가기 전에 수확해서 밥을 먹을 수 있잖아, 그치? 자, 결정적으로 제대로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니까 미리 준비를 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늙으니 근력 없어 힘든 일 못하여도 낮이면 이억렵고 밤이면 새끼꼬아 라고 돼 있지. 자, 그리고 두 번째, 혹시 늙은이가 있다면, 늙은 사람이 있다면 힘이 부족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서 말한 것들 제대로 못해, 그치? 기구를 들려도 힘이 없고 소를 못 끌고 가려니 내가 끌려가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포기해. 그런 게 아닙니다. 늙은이라면 뭐 하라고? 이영을 엮고 대신 이영이를 엮고 새끼를 꼬고 하면서 기본적인 장구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 막 묶고 하는 것들. 그래서 때 맞춰 집 이으면 큰 근심 덜리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집을 이으래. 근데 여기서 이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초가집을 만들었었잖아, 그치? 초가집이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돼 있고 요 밑에 집을 짓잖아, 그치? 그러면 이 풀들이 바람이 불면 날아갈 테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새끼줄을 잘 쳐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채비를 해놔야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 새끼도 어쨌든 자연물이니까 썩을 거 아니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이제 물 녹으면서 이제 슬슬 얘들도 썩기 시작하면 나풀나풀 날리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이때쯤 한 번 더 올라가서 새로 묶어 놓으라고. 새로 묶어 놓으면 튼튼하게 또 한 계절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옛날 사람들 지금 우리는 기와 같은 거 맨날 보지만 기와집을 올릴 수 있는 건 양반이나 궁궐 정도의 레벨이나 돼야 가능했던 거지 모든 집은 거의 대부분 초가집이었던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실과나무 벚꽃 같고 가지 사이 돌 끼우기 정조날 미명시에 시험조로 하여보세 라고 되어있죠. 자, 지금 요거 뭘 말하는 거냐면 실과는 과실이잖아요. 뒤집으면 과실나무, 그러니까 오렌지나무, 오렌지가 없잖아. 잠깐만. 배나무, 사과나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나무에 벚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굿이라고 하는 건데 살짝 과실들이 맺히기 전에 무슨 겉껍질이 쌓여진대요. 그런 것들을 다 살살 벗겨내가지고 과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 그러니까 이것도 써볼까? 과실의 겉껍질을 뜯어내면서 미리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또 가지 사이에는 돌 끼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지 사이 돌 끼우기. 나는 선생님도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돌을 왜 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풍습 같은 거예요. 약간 뭐랄까 기원의 행위? 우리가 지나가다가 돌 같은 거 돌무더기를 쌓아놓는 사람들 본 적 있죠? 쌓아놓으면 거기다 소금 밀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지 사이에 돌을 끼우면 풍작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풍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 해주시고 또 정존날 미명이라고 하는 건 아직 미가 아니잖아, 그치? 명시, 밝은 시간이 되기 전에 시험조로 한번 해보시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정월초가 청월초월호가 되기 전에 미리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걸 안 하면 큰일 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다. 너희들 그런 거 하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살짝 약간 민속의식 얘기가 나왔고요. 계속 가봅시다. 며느리 잊지 말고 소국주 밑하여라. 자, 이제 며느리가 나오면 이 며느리는 뭘 하냐면
소국주를 준비하는 밑에는 국주 뭐예요? 밀가루란다. 막걸리, 그치? 막걸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국주를 밑한다라는 얘기는 소국주를 밑에서부터 뭐 해라? 걸러라. 술을 걸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술의 밑바닥에 이제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지게미라고 하지, 그 당시에는 지게미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도 잘 걸러서 미리 또 한 해 마실 수 있는 술들을 준비를 해놓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삼춘 백화시에 화전일치하여 보자. 이걸 잘 해놔야 삼춘이 됐을 때. 자, 여기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어휘 하나만 체크할까? 삼춘이라고 하는 건 그 촌을 하는 삼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삼촌 오시면 주술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3개월 동안의 봄 기간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따져보면 그 음력 기준으로는 1, 2, 3월을 말하는 거겠죠?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각 월을 3개월씩으로 나눴을 때 그 3개월을 3이라고 글자를 쓴 다음에 춘, 하, 추, 동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과거에 그 절기 표현 방식이야. 계절 표현 방식 중에 하나였어. 삼춘이면 봄날의 3개월. 그러면 삼동이면 겨울의 3개월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조 중에 삼동의 꽃이 피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겨울 기간 동안이라고 번역해 주시면 되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삼춘 동안. 그래서 백화시에 100가지 화, 꽃들이 피어나는 시기겠지? 그럼 100가지라는 거는 100이 뭐예요? 단순하게 그냥 화이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갖 꽃 정도로 번역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온갖이라는 말로 온갖 꽃이 피어나는 예쁜 시기에 화전일치 꽃 앞에서 제대로 한번 취해보자. 자, 그때 가서 꽃놀이도 좀 하면서 놀 수 있게 지금 미리 술 준비해놔라 이런 얘기죠. 옛날 사람들도 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다들 이렇게 술들을 참 좋아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술 좋아하냐? 자, 아무튼 정월의 농산일들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가볼까? 상원날 달을 보아서 상원이라고 하는 건 정월 대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상원. 보자. 정월이 1월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대보름. 한 해의 첫 번째 보름달이라서 정월 대보름이겠지? 정월 대보름날 달을 보아서 수한을 안다 하니. 자, 요 보름달의 모양을 보고서 우리가 수한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한이라고 하는 거는 수로 인한 여러 가지 재해들.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으면 홍수, 물이 너무 없으면 가뭄이지, 그치? 이런 것들을 그 한해 농사를 미리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올해에 뭐 예를 들어 여름이 엄청 더웠어. 그러면 이어서 오는 겨울에는 추위도 좀 제법 강하게 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옛날에도 이 달 보고 예측하는 게 좀 있었다고 해. 그래서 안다고 하니 노농의 증언이라 대강은 짐작하니 라고 있지. 노농, 늙은 농사꾼들은 대충 이때 뭘 할 수 있다?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 달 보고 올해 농사는 어떻게 되겠구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중이고요. 되셨죠? 자,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또 D로 끊겨 있으니까 우리도 D에서 끊어주십시다. 지금 여기서도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농산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준비하고 있었죠? 그쵸? 자,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쭉쭉 언급하면서 아까 기본적으로 농민들은 대다수 이렇게 하는데 농민들 중에 늙은이들은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여자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늙은이들은 그러니까 아직 농사는 짓지만 조금 나이가 좀 제법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까지 하는 일들이 조화롭게 벌어져야 한 해 농사가 또 잘 굴러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조금만 더 읽기 전에 D 좀 점검하고 갈까? D 봅시다. 농산일을 소개하는 부분 맞지? 지금 우리 농산일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농산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봄에 준비해야 될 일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치요? 준비해야 될 일이 뭐였죠? 기구 챙기고, 소 챙기고, 거름 준비해놓고, 보리밥 정리해놓고, 이어서 새끼줄 준비하고, 겉껍질 분리하고, 돌 끼워놓고, 술 준비하고. 됐죠? 자, 엄청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2챕터 마무리 지분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마무리 부분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죠? 새식풍속이 나올 거라고 했었죠? 요 계절 즈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정조의 세배함은 동등한 풍속이라. 자, 여기서부터 풍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정초에 뭐하러 다니는 거야? 세배하러 다니는 거야. 지금이야 세배가 가족 간의 문화가 돼서 우리 1월 1일 날 설날 어르신한테 뭐해? 전화잖아.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 어르신들은 덕담을 철짝 하면서 여러분들 좀 챙겨드리고 챙겨주시고 하시잖아, 그지? 자, 참고로 예전에는 근데 그런 세배가 단순히 특정한 누군가 가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어른들에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였어. 그래서 예전에 그렇다고 그럼 선생님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돈을 줬으면 나만 하지 않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덕담을 주셨어. 그러니까 새해 인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 건강하시고 다치지 마시고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야. 그때는 이제 당연히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지. 그래서 그런 옷을 우리가 설빔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도 덕담을 주시면서 그치? 올 한 해에 내가 참고해야 될 말들, 올 한 해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올 한 해 너희한테 제일 가장 소중한 말들을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게 기본적인 세시 풍속이었어요. 네. 그렇답니다. 자, 정초에 세배를 다닌다라고 하는 풍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이것이 바로 돈후한 풍속이라. 그치? 돈후한 게 뭐예요? 돈후. 두터운 풍속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전통 같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새 의복 걸쳐 입고 친척 일리 서로 찾아 인리는 인접한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그쵸? 새 옷을 입고 친척들이나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노소 남녀 아동까지 3, 4, 5 달적이 그럼 사람들이 막 길에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쵸? 오늘 일단 첫 번째 어르신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부터 인사드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인사를 할 거야. 그래서 와삭버섯 울긋불긋 물색이 번화하다라고 있지. 자, 그러면 사람들이 세배를 하러 다니는데 우리 세배할 때 입는 옷을 설빔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안 나왔긴 했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새 의복을 입는다고 했어. 새 의복이 나올 건데 그 의복은 당연히 색동저고리라고 하지. 예쁘고 화려한 원색들이 나타날 텐데 그걸 보고 와삭버섯이라고 했어. 와삭버섯 울긋불긋. 지금 이 앞에서 안 나왔던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온 거야. 지금 지문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 작품 한자어가 엄청 나왔죠, 그렇죠? 미친 듯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오고 있니? 다른 표현을 바꿔줄게. 음성 상징어가 나오지. 자, 와삭버석이라고 하는 건 바스락 거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옷이 왜 바스락 거리느냐? 옛날에는 옷을 풀을 먹였잖아, 그렇지? 풀을 먹여서 잘 날려가지고 또 토닥토닥 해가지고 이렇게 잘 채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새해 인사하는 날 처음으로 꺼내서 제대로 입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옷이 풀을 먹어서 빳빳한 상태인 거야. 그 빳빳한 옷이 부딪히니까 와삭버석한 거겠지. 근데 그 색깔은 또 뭐예요? 울긋불긋한 거죠. 옷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소리나 옷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모양, 그러니까 색채죠. 색채들을 다양한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서 나오기 참 좋은 녀석이잖아. 그동안 기존에 나왔던 표현법이랑 좀 다른, 유사한, 좀 특이한 녀석이니까 좀 체크해주자고. 자, 그래서 물색이 번화하다. 그렇지, 물색이 번화하다.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다. 요때야말로 핫한 시즌이 된다. 다들 패션을 자랑하고요. 너는 무지개 색깔이군, 나는 색동저고리 중에 빨간 파랑이야. 이렇게 서로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자랑스럽게 돌아다니는 계절이다 라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되셨죠? 자, 정월 초하루, 즉 신정이란다. 설날 풍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시풍속 얘기하는 거 맞죠? 네. 계속합니다. 산의 아이는 연띄우고요. 계집 아이는 널뛰고요. 그렇지? 연놀이나 널뛰기 뭔지 알지? 왔다 갔다. 얘들 근데 혹시 제대로 된 널뛰기 본 적 있어? 그 널뛰기가 단순히 이렇게 가운데 지렛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야 그래서 와 하고 이렇게 점프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로 제대로 된 널뛰기는 혹시 선생님 예전에 어디 가서 봤었냐면 하회마을에서 이거 놀이패들이 노는 걸 봤거든. 야, 장난 아니야. 참고로 일단은 이 가운데 누가 한 명 있어야 돼요. 이 널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한 명이 앉아요. 그리고 나서 이 뛰는 사람들이 메인 연기자들이고 이 옆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이 서로 손을 붙잡아줘요.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오면 손 받아준 다음에 같이 올려주는 거야. 이 사람들도 양옆에서 손잡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떨어질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몸을 웅크려가지고 힘을 빡 주면서
훅 하고 내려가게 만들어줘. 그럼 얘들도 그 손을 받아서 아래로 훅 내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 탄력이 엄청 세니까 얘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이렇게 올라가요.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저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일자리로 쫙 올라갔다가 근데 그 파괴력으로 쭉 떨어지면 또 맞은편이 어떻게 되겠어? 준비하고 있다가 얘들이 올려주면서 같이 하늘로 붕 뜨겠지. 진짜 멋있어 이거. 그 TV에 나오는 춘향전에 나오는 톡탁톡탁 하는 건 애들 장난이에요. 키노 선생님 봤을 때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인상이 좀 깊어서 그 당시에 봤을 때는 한 10m 뛰는 것 같아 보였거든. 근데 좀 오바스럽지, 그지? 근데 그랬던 것 같아, 내 느낌에. 그 정도로 보였어. 장난 아니야. 아무튼 연 날리고. 참고로 옛날에는 연도 날릴 때 어떻게 썼냐면은 유리가루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사금파리 있잖아. 유리가루 옛날에 없었으니까 사금파리가 뭔지 알죠? 그 깨어진 도자기나 자기들의 조각을 실에 발라가지고 잘 묶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연을 날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랑 싸워요. 그래가지고 연의 줄을 잘 조절하면 이 날 부분이 상대방의 연 줄에 닿게 하면 걔를 끊어 먹을 수 있지. 그래서 끊으면 이기는 거. 이렇게 해서 많이 날려 먹기도 하고 그랬던 옛날 얘기가 있어요. 네. 요즘엔 다 안 하는 분위기잖아. 요즘에는 정월 초월한 날 여러분들 순회 공연 한 바퀴 한 다음에 집에 와서 롤을 한 판 하시거나 이런 분위기겠지만 지금이랑 좀 다르죠. 네. 아무튼 자, 계제바인 널뛰고요. 윷놀이 내기하기 소년들 놀이로다. 오케이. 소년들은 그래서 윷놀이도 하고요. 윷놀이 재밌죠? 게임으로도 접해봤을 거예요, 윷놀이. 자, 사당의 새 알하니 병탕의 주가로다. 자, 참고로 설날이니까 사당에도 가서 인사를 한번 신께 인사를 올리는 거야. 새알이라고 하는 건 사당에 인사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는 어떤 옷을 입고 뭐 한다? 세배하는 모습이었고, 이건 뭐예요? 당시의 어린아이들의 놀이 모습을 보여준 거고, 좀 세시풍선 같지? 또 세 번째로 새알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 이때라면 당연히 새알이라는 걸 해, 다들. 하면서 사당에 인사를 하는데 병탕의 주가로다, 그렇지? 갑자기 또 병탕, 주가 이런 거 있잖아. 뭐예요? 한자어잖아, 그렇지? 주가. 그 병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떡국 그 자체를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주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또 주가 술주자고 가는 과일 같은 것들이겠지, 그치? 술과 과일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구나. 엄파와 미나리를 무엄에 곁들이면 음파나 미나리의 무싹을, 그러니까 음파가 뭐냐면 음이 그 묻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겨울에 이게 자라진 못해, 그치? 겨울이 춥다 보니까. 그래서 대신 냉동에 가까운 상태의 파 뿌리 부분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 음파랑 미나리를 무엄에 무의 그러니까 엄도 새싹이지, 그치? 무싹에 곁들여서 먹으면 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뭐라고 표현해야 돼?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 그 풀떼기 잔뜩 있는 비법을 뭐라고 하지? 풀떼기 비법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치? 아무튼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걸 뭐라고 할까? 아무튼 잎들을 비벼 먹는. 그 당시 먹는 걸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음파랑 미나리랑 무의 싹 부분을 곁들여서 먹으면 보기에 신신하여 오신채를 부러워하랴 라고 돼 있지. 이걸 이파리들을 먹으면 음파나 그냥 쓰자. 음파나 미나리 무엄 이거는 뭐에 비빌 수 있다? 보기에 신신하다는 얘기는 신이 뭐냐면 새롭고 또 새롭고도 새롭다. 그럼 새롭다라고 하는 건 싱싱하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이게 굉장히 신선한 때의 상태의 음식이니까 오신채를 부러워할 리가 없대요. 오신채 5가지 몸을 보호하는 채소들을 말하는 거네. 그래요. 채소 비빔밥이었구나. 나물 비빔밥, 채소 비빔밥이었구나. 아무튼 간에 산채 비빔밥? 산채는 그 산나물 비빔밥, 그러니까 산나물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파랑 이런 거니까 새싹 비빔밥? 그 정도? 근데 또 웃기는 게 이게 새싹이라고 말하기도 좀 힘들어. 그렇지? 새싹은 아니니까. 어쨌든 풀떼기 비빔밥 정도로 이해하시다. 풀떼기 비빔밥을 먹으면 오신채가 부럽지 않대요. 오신채 뭐냐면 사람의 입맛을 돋구는 약간 샤한 어떤 입맛들이 있는, 대표적으로 마늘 같은 거 생각하면 돼. 마늘이나 생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전혀 부럽지 않다.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아무튼 요 타이밍에 먹어야 되는 음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파리 비빔밥, 국경생 표현. 자, 이파리 비빔밥이고요. 하나 더 얘기할 거예요.
보름날 약밥제도 신라적 풍속이라. 오케이? 이거 뭐예요? 약밥. 먹어야 되는 거죠? 약밥. 약밥은 지금도 먹잖아 우리. 약밥 좋아하니? 쌤 약밥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먹을 일이 잘 없어가지고 그죠? 그 약밥에 특히 그 잣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넣은 거 그 잣 하나 뜯어 먹으려고 얼마나 욕을 썼는지. 참고로 잣도 많이 먹으면 배탈이 엄청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약밥을 하고 계시면 옆에서 잣을 훔쳐 먹으려고, 그렇지? 잣을 이제 꼽으려고 이만큼 통에 넣었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뒤에서 막 뭐라도 도와드리는 척하다가 하나 쓱 집어먹고 그럼 또 손바닥 스매싱 당하고. 근데 걱정하신 거였지. 이게 잣이 많이 먹으면 조금이라도 많이 먹으면 바로 설사 배탈나.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그걸 열심히 훔쳐먹었다, 성공적으로 훔쳐먹었다라면 그날은 화장실에서 그냥 계속 끙끙대는 거예요. 근데 맛있는 건 어떡해. 자, 아무튼 그래서 약밥 먹는 것도 신라 때부터의 풍속인데 묵은 산채 삶아내니 육미와 박불소냐. 묵은 작년에 그친 산채, 산나물들을 삶아서 내오니, 그치? 산채를 삶아 먹기. 여기다가 산채를 삶아서 먹는 거야. 작년에 잘 말려놓은 미나리 같은 것들을 포함한 거겠지. 이런 걸 먹으면 육미와 박불소냐. vs 육미. 야, 육미는 뭐 말하는 거겠니? 고기잖아. 고기의 맛이랑 비기겠느냐? 미안하지만 못 비길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어쨌든 비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으로, 그죠? 보이죠? 서리적인 표현으로 먹으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타이밍에 먹는 이파리 비빔밥과 약밥 그리고 산채 삶은 음식들은 산나물 같은 거 먹는 것은 정말 맛있어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귀 밝히는 약술이요 불엄 삭는 생률이라. 오케이? 약술이라는 것도 먹었고요. 그리고 생률. 야 얘들아, 률 밤이잖아. 버섯률자는 아니 버섯률자는 뭐야? 밤률자지, 그치? 오케이? 생밤. 약술이나 생강 같은 걸 먹는데 참고로 약술은 귀를 밝으라고, 그러니까 귀병 생기지 말라고 먹는 것이 있었고, 불엄이라는 게 여러분들 왜 불엄을 깨먹는다라고 하지? 귀신이나 질병 같은 것들을 옛날에는 잡귀라고 했어. 그런 잡귀들이 이 밤을 오드득, 또 땅콩, 호두 이런 것들은 다 먹으면 오드득 소리가 나거든.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을 통해서 그 귀신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고 했었거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녀석들을 먹으면서 예방 차원의 일도 했었고, 먼저 불러 더위 팔기, 달맞이, 햇불 펴기. 오케이? 더위 팔기, 달맞이, 이거 먹는 거고요. 그리고 햇불놀이. 참고로 더위 팔기가 뭐냐면 이게 지나가는 친구들한테 내 더위 사가라 라고 하는 거야. 더위를 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내가 앞으로 겪게 될 더위들을 친구한테 염가로 팔고 걔는 또 염가에 팔고 하면 내가 이제 나한테 이 올해 더위는 좀 덜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뭐 에어컨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다 부채로 하거나 일하면서 또 부채질을 못 하잖아. 그냥 땡볕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가면서 여름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 그걸 미리 그냥 팔아치웠다고 생각하면서 풍속처럼 했던 것들이 있어. 참고로 요즘에도 그런 건 있죠. 꿈을 판다고 하잖아. 내가 좋은 꿈을 꿨는데 이 내용이 나한테보단 얘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꿈을 팔아주는 거야. 그럼 얘는 사는데, 참고로 이때 내 꿈 사가라 라고 말했을 때 얘가 싫어요 라고 말하면 그 말한 사람도 이제 망한 거야. 꿈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그럼 샀을 때도 그냥 샀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 뭐 돈이 됐든 아니면 뭐 음식이 됐든 반드시 뭔가로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것이 온전하게 팔린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참고로 태몽 이런 것들도 많이 사고 팔고 하던 그런 풍속이 옛날에 있었어요. 꿈을 꿨는데 뭐 돼지가 막 2마리가 막 내 품을 안게 되는 꿈을 꿨어. 오, 좋은 꿈이잖아. 근데 옆에 마침 애를 베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꿈 너한테 팔게. 일단 사연은 나중에 말하고 일단 돈부터 줘봐. 좀 두둑하게 챙겨주면 내 꿈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줘. 아무튼 자, 더위도 팔고요. 달맞이 뭔지는 알고 있죠? 달맞이 나가는 거, 횃불 켜는 거.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제 또 나갔네. 벌써 한 시간 됐어?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횃불놀이를, 쥐불놀이를 했었지. 그래서 흘러오는 풍속이요 아이들 놀려다. 이런 것들은 풍속이면서 놀이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거야? 1월 달에 벌어지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문화 풍속들을 얘기한 거고, 그럼 우리가 이 지문을 보고 나면 옛날 사람들은 1월 달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 달을 또 보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뭐예요? 어떤 풍속 자료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지니는 장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어. 됐죠?
정월령 하나 하는데 거의 1시간 걸린다, 그지? 그럼 이거 12월까지 하면 우리 12시간 해야 되는데 그럴 순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 4, 8 정도만 보겠다고 말씀드린 거야. 자, 정월령의 마지막 2챕터 봤어요.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44번 문제 해결하러 갑시다. 자, 마지막 2챕터 세시 풍속들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설날과 정월 대보름 풍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거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디테일하게 뭘 먹고 뭘 하고들을 쫙 설명하고 있었지, 그죠? 자, 그러면 44번 문제는 해결되었고요. 자, 42번 문제는 서리법 찾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테니까 선생님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여기서 지금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 넘겨주시고요. 자, 일단 45번 선생님 넘어가 있을게. 자, 45번에 3, 4, 5번 선택지 마저 보고 일단 질문을 끝내놓자. 끝내놓고 나머지 것들 한번 살펴보자고. 자, 3번입니다. 나에서 애, 민, 중농하는 성상의 뜻을 쫓는 농부들의 모습을 부각해서 이와 대비되는 무지한 농부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구나. 자, 가만히 뜯어보자. 지금 이 지문에서 분명히 애민, 중농하는 성상의 뜻 있었고요. 농부들 나왔고요. 무지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얘기 우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다 맞죠. 근데 연결관계를 보세요. 애민 중농하는 성상의 모습과 이 성의를 어기고 있는 바보들이 있어. 이 두 개가 대비되고 있는 거니? 이게 대비야? 아니잖아. No. 대비가 아니고 성상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며 중농을 하시니 너희들은 그 성스러운 뜻을 어겨서는 안 돼 라고 말한 것 뿐이지. 됐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잡혔고요.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무지한 농민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만약에 무지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거지 이 둘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건 너무 멀리 가신 것. 자, 4번입니다. 나에서 봄에 실시하는 상황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며 농산일에 기반한 잘못된 태도를 경계하고 있대. 봄에 실시하는 상황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뭐 한다는 얘기였지? 어디 갔을까? 오케이, 요거죠. 봄에 실시하면 있잖아. 실시가 무슨 뜻이라고? 시간을 놓치면 오케이? 종년에는 낭패할 거야. 지금부터 준비를 똑바로 해야 나중에 끝날 때도 깔끔하게 끝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지. 그치? 자, 이렇게 돼버렸고요. 마지막 5번. 나에서 노인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로 낮에는 이영, 밤에는 새끼 꼬는 것을 제시하면서 농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정리했어. 어디 썼을까? 오케이. 늙은이들은 힘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라. 이거라도라는 표현 좀 그렇지. 이것도 중요한 일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힘이 팔팔한 친구들은 좀 직접적으로 힘쓰는 일에 힘써주면 좋고 노년기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일들을 좀 도와주면 한 해가 잘 굴러가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었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농가원령과 정월령에 해당하는 수능 완성 지문 다 받고 분석 내용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3회 넘어가기 전에 우리 뭐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자료 펼쳐서 이제 4월령이랑 8월령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보조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죠? 자, 보조자료의 농가원령과 보조자료의 두 번째 지문을 보면 4월령과 8월령 지문이 같이 나와 있을 거야. 요거 좀 미리 펴놓으시고 자, 잠깐 숨 좀 돌리고 갈까요, 우리도? 자, 농가원령은 어디로 펴놓으시냐면 그 두 번째 자료에 337페이지라고 표현된 4월령이 있는 부분을 준비해 놓으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후에 이따 와서 선생님 통화 좀 하고 올게. 하고 와서 나머지 부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잠깐만 쉬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길어 어쩔 수 없어. 자, 다시 한번 쓰고 가자. 농가원령과 라는 작품에서 이번에는 4월령. 4월령 하기 전에 우리 그것 좀 한번 써놓고 시작할까요? 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지만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다. 기본적으로 절기 나오고 그 다음에 농산일 나오기 전에 감상 나오고 그래? 감상 농사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시 풍속이라고 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는 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4월령을 한번 살펴볼게요. 4월령은 왜 자주 나오는 녀석이냐면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공부했던 친구들은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닐 거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기출 나왔던 녀석이거든. 왜냐면 모넥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4월은 실제로 현대사회의 5월에 해당하고 이 5월이라고 하는 건 여름의 초입 여러분들 모내기 하는 시즌인 건 알고 있지? 가장 바쁜 시기야. 그래서 그 가장 바쁜 시기에 농사하는 이 농민들의 모습을 그려낸 장면이라서 자주 선택되고 자주 나타나는 구절이니까 좀 신경 써서 봤으면 좋겠기에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4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절부터 가봅시다. 4월이라 맹하 되니 아까 우리가 맹춘이었다고 기억하십니까? 이번에는 맹하라고 되는 거 보이시죠? 계절이 시작하는 계절이 지점이니까 맹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초여름이 되니 이파와 소만절기로다. 4월은 이제 여름이야. 이때부터는 우리는 여름이라고 불러. 거의 교과서 수준은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이때 이파라고 하는 절기와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 법이지. 확인하시고 비온 끝에 볕이 나니 일기도 청아하다. 자, 뭐예요? 이거 선생님이 감사라고 써놨네? 댓글 좀 걸어. 자, 그리고 요 타이밍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비가 좀 종종 와. 그리고 또 볕이 뜨는 때가 많아. 참고로 볕에 티읕 받침이 시옷 받침으로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과거에는 시옷 받침이 쓰였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어. 비와 볕이 오가는 그런 계절이고 그래서 일기도 청화하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지, 그치? 아주 뜨거운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아주 뭐 차가운 것도 아닌 딱 좋은 상태의 계절이 4월 아닌가? 떡갈리 퍼질 때에 뻐꾹새 자로 울고, 오케이? 요 타이밍에는 떡갈리피, 떡갈나무 잎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계절이고 당연히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이파리가 퍼지기 시작하겠지. 또 뻐꾸기 새가 열심히 우는 계절이기도 하며 보리 이삭 태어나니 꾀꼬리 소리한다. 보리 이삭도 태어나면서 꾀꼬리도 노래하는 계절이야. 오케이. 자, 이거는 풀들의 모습이고 이거는 새들의 모습이지. 자연적 성질 중에 식물들과 새로 대표되는 동물의 모습을 나란히 제시하며 여름날의 생동감을 표현하는 구절. 여름에 나타나는 생동감을 표현하는 구절 잡아놓고 가야겠다, 그죠? 자, 떡갈리 펴질 때 뻐꾸기 자로 울고, 자로는 자주란 뜻이야. 자주 울고 보리 이삭이 태어나 이제 막 자라나고 있어. 그래서 꾀꼬리가 소리를 내는 때 이제.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감상입니다, 그렇죠? 자, 끊어줄까? 여기까지가 뭐였고요? 절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감상이죠. 어렵지 않지? 자, 쭉쭉 가자. 그럼 이 다음에 뭘 나올 차례야? 농산일이 좀 제법 길게 나오기 시작하겠다는 느낌이 빠오시죠? 그럼 이때는 뭘 하느냐? 남녀노소 골몰하여 집에 있을 틈이 없어. 자, 여기 오른쪽 쓸게요. 이제 여름이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골몰하고 있대요. 골몰한다는 얘기는 열심히 파고든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 뜻이잖아. 그럼 뭐에 대해서? 똥사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때는 집에 있을 틈이 없다는 얘기야. 열심히 일하느라 집에 사람이 없는 시절. 그리고 적막한 대사입을 녹음에 달아두다. 적막한 건 뭐예요? 적막한 대사입, 커다란 사립문, 문이지. 적막한 문이 녹음 속에, 그러니까 여름의 한 깊은 속에 닫혀있다 라고 말했어. 그럼 여기서 선생님 적막하대요. 외로움이나 슬픔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 외로움이나 슬픔이라는 단어를 뽑아내는 사람은 뭔가 잘못 배운 사람이겠죠, 그죠? 아니에요. 적막하다라고 하는 건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걸 거야. 그럼 왜 고요하다니까? 사람들이 다 일하러 나가서, 오케이?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비어있음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적막하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는 여러분들 해석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까 봤던 정월령에서는 슬프다를 조심하라고 썼지. 거기서 슬픔이라고 하는 건 임을 잃어버린 슬픔과 외로움 그런 쪽이 아니라고. 이 임금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교지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우리는 왜 그걸 못 알아듣니?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슬픔이었다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적막하다는 역시 외로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비어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기억하자. 자, 그러면 이때 뭐 하느냐? 면화를 많이 가소 방적의 근본이다. 그럼 이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남녀노소들이 열심히 골몰해야 되는 대상이 뭐냐면 목화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면화라고 돼 있는데 밑에 목화라고 돼 있을 거야. 목화는 솜이잖아, 솜. 오케이? 이걸 잘 풀어가지고 솜을 만들죠. 솜을 튼다고 표현하지. 솜을 많이 챙기래요. 많이 심으라고. 그래서
방적이 근본이 될 거래요. 이 녀석은 방적. 방적이 뭐예요? 옷감을 짜는 걸 방적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방적이 근본이 된다. 면화와 목화를 많이 심어놔고, 목화를 심어서 열심히 또 겨울에 입을 옷을 준비해야 되는 계절이고, 또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룩을 적게 하서라고 돼 있지. 자, 수수, 동부, 누룩과 같은 지금 뭐 나왔어? 과실이라고 표현하는 건 안 되지. 농작물, 농작물의 이름들을 뭐 하고 있어? 열거하고 있다. 뭐 동부 이런 거 선생님 동부가 뭔지 알고 있어야 하나요? 아 물론 돼요. 하지만 이게 수수나 누룩 같은 단어로 섞여 있음으로써 당연히 농작물을 농작물을 열거한 거로구나라는 눈치는 있어야 되겠지. 자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걸 뭐 하라고 하냐면 부룩은 근데 누룩이 아니야. 부룩을 적게 하소. 이거는 뜻을 잘 봐야 돼. 부룩이라고 하는 게 뭐 쓰자. 자 부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농작물을 사이사이에 심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 여기 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여기 논에다가 나 이제 수술을 좀 심을 거야. 그러면 수술을 빵빵 심으면 요 빈 공간이 아깝잖아, 그렇지? 그럼 빈 공간에다가 여기다는 누룩을 또 심고, 오케이? 또 요 사이 틈에다가 또 콩도 심고, 근데 이렇게 빽빽하게 심어버리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된다? 다 서로 못 자란다 이거야.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공간만 다 채워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런 느낌이랄까? 선생님 저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하면서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1분도 안 쉬고 다 공부한다고 생각해봐. 죽어. 못해.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식물들도 그렇게 빡빡하게 심어놓으면 제대로 공부할 수 없어. 근데 부룩을 적게 하라는 얘기니까 부룩을 하긴 해. 심긴 심어야 되는데 그 녀석을 좀 적당히 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씨. 에이야. 땅 아깝다고 함부로 다 해버리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룩은 적게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계속 이어서 갈 꺾어 걸음할제 풀베어 섞어와서 갈은 떡갈나무야, 그렇지? 떡갈나무를 꺾어서 그렇지? 너를 걸음으로 만들 때 뭐를 섞으라고요? 풀을 베어 플러스 풀을 베어서 섞어서 걸음을 만들라. 거의 농민용 지도서에 가깝지 않니? 오케이? 여기쯤 와보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이 요맘때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챙겨가는 게 좋구나라는 것을 표준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겠어. 그렇지? 걸음 만드는 법을 설명했어. 오케이? 부룩은 적게 하고 걸음 만들기. 걸음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돼. 지금이야 뭐 화학 비료가 있어서 그냥 쭉 뿌려버리면 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 계속해서 걸음을 만들어야 농작물들이 풍성하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겠지. 또 문온을 썰이고 이름모 내어보세. 그렇지? 문온을 썰이고. 문온이라고 하는 건 물을 심은 논이 아니고요. 물론이란 말입니다. 물. 그래서 리을 탈락이 되어진 거죠. 중세국어는 뭐다? 중세부터 근대국어 사이. 기본적으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했었지. 물론이라고 안 하고 문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온이라고 써놓은 거고요. 그렇지? 자, 아무튼 물론을 썰이고 뭐냐면 썰해질을 한다는 얘기야. 썰해질은 뭐냐면 바닥을 평탄화시키는 거지. 자, 이때의 농촌의 모습을 떠올려 봐야 돼. 이렇게 논들이 있으면, 논이 이렇게 예쁘게 있으면 이 논 사이사이로 고랑을 파서 물길을 만들지. 물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서로 흐를 수 있게. 그래서 물을 여기다 채워놓는데 물을 채워놓으면 자연스럽게 여기다 돌아가서 푸는 거야. 구멍을 뽕 뚫으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겠지. 그럼 물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물길을 만들고 바닥에 고르지 않고 평탄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버릴 거야. 물이 막 세게 흘러갈 테니까. 그럼 이제 물이 다 들어오고 나면 다시 뚝을 막고 다른 데 물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는 썰해질을 해서 바닥을 다 평평하게 펴줘야 되는 거야. 자, 뭐 준비하는 거겠니? 모내기를 준비하는 거겠지. 또 나갔네?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다? 모내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자. 자, 그러고요. 이른모를 또 해보세요. 이른모를 내기해보세요. 모내기의 완료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이것도 모내기 준비 작업이고요. 그럼 모내기 여기서 이른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아. 얘들아, 내가 매달 말일이 월급날이야 라고 치자. 예를 들어
1월 31일 날 월급을 받았어. 그 다음 월급은 2월 31일이야. 자, 그러면 요 타이밍 중에서 가장 돈이 없는 때는 상식적으로 언제겠니? 바로 잠깐만 2월 31일까지가 없잖아. 4월이랑 5월이라고 해야지. 자, 4월 31일, 5월 31일. 아이씨. 알게 뭐야. 자, 아무튼 간에 말일과 말일 사이에 월급이 들어온다면 내가 제일 돈이 없는 시기는 요 바로 앞에 시기일 거야. 그치? 맞죠? 논내 있는 벼도 마찬가지야. 추수를 언제 해? 7, 8월, 아니 8월, 아니 정확히 8, 9월이 되겠지? 8, 9월에 해. 그러면 언제가 제일 배고픈 시기일 것이 뻔해? 7월이 제일 배고프지. 참고로 잘 생각해. 8월에 추수를 해서 9, 10, 11, 12 이렇게 잘 넘겨. 그러면 이제 한 3, 4개월을 먹고 나면 또 슬슬 떨어질 때가 되잖아. 참고로 근데 그때는 뭐가 나와? 보리가 나와. 그렇지? 그래서 보리를 또 이때 해서 먹고 그럼 보리도 떨어지고 나면 요 7월 때는 미치는 거겠지. 배고파서. 그렇지?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뭐지 막 갈대나무 막 나무 껍질 뜯어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7월에 미리 수확을 할 수 있는 모를 미리 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능이 12월인데 나 혼자 학기를 2월 달에 시작한 다음에 혼자 11월 달에 수능 혼자 미리 보는 수능을 하는 거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럼 왜 그러는 거겠니? 가장 빈곤하고 배고픈 시기를 수월하게 넘기기 위해서. 그럼 선생님 7월 달에 그럼 할 수 있는 거였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품질이 안 좋겠죠. 이렇게 되면 제대로 읽지 못하고요. 하지만 춘궁기를 궁핍한 시기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름 보내기를 하자. 또 농량이 부족하니 환자타 보텔이라고 했지. 농량이라고 있어. 농사꾼들의 양식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농사꾼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과거에는 그 평당 산출량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 지금처럼 품종 개량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그럼 지금으로 치자면 이 한모에서 풀떼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씩 다 떨어졌는데 과거에는 한 3개 나머지 잘 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양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부족한 건 부족해. 그러면 이제 이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다 환자라는 게 있다. 환자가 뭔지 알고 있어야지. 중요하니까 빨간 펜 쳤지? 환자라고 하는 건 농식을 한다. 쌀을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돌아오게 만드는 얘기지. 그치? 국가에서 환자를 빌려주고 국자가 아니고 국가 환자를 빌려주고 다시 가을날 추수해서 되갚아주는 식으로 못했지. 그럼 참고로 흉작이거나 이러면 환자 때문에라도 이제 또 다시 또 남는 게 없고 그러면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 어쨌든 환자를 타서 보태서 먹으면 되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자, 한잠 자고 이는 후에 하루도 12밥을. 그치? 한잠 자고 일어난 누에에게 이제 또 뭐예요? 누에치기도 해야 되는 일이야.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지 않냐? 그렇지? 진짜 바쁜 시기 많지? 면화, 목화 심어야 되고요. 수소 이런 것들도 심어야 되고 거름도 만들어야 되고 물론에 썰애질도 해야 되고 이른모 내기도 해야 되고 누에치기도 해야 되고요. 됐죠? 엄청 바빠요. 근데 누에를 칠 때 누에는 왜 치는 거야 얘들아? 누에는 고치가 만들어지고 고치에서 실을 뽑지. 그래서 실을 뽑기 위해서 이 녀석들을 지금 일단 먹여가지고 배부른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하루에도 12밥을 밤낮을 쉬지 말고 부지런히 먹여라. 그렇지? 하루에 12번 밥을 주라고. 그럼 참고로 누에가 먹는 밥은 뭐죠? 뽕잎이죠? 오케이. 뽕잎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애들 배 터지도록 먹게 만들어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일 정말 많네, 그지? 자, 그러면서 뽕 따는 아이들아. 당연히 이게 아까 뽕잎이라고 쳤나, 그치? 그럼 아이들이 뽕잎을 따는 거였구나. 뽕 따는 아이들아. 뽕잎을 따는 거야, 정확하게는. 얘들아, 훗그루 보아하여 고목은 가지 찢고 햇잎은 제철 따소. 그러니까 뽕 따는 아이에게 그 뽕잎을 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 키워드는 선생님한테는 오히려 그거보다 구체적인 거야.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이걸 어떻게 딴다고? 자, 고목은 가지를 찢고, 그 뭐야? 고목은 오래 묵은 가지야. 그럼 참고로 그 고목에서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이파리가 안 나잖아. 꺾어서 버려버려. 그리고 햇잎, 새로 돋아난 잎은 제쳐서 따는데, 그러니까 잎을 툭툭 빼서 따면 다른 데까지 상하잖아. 그러니까 툭 꺾어가지고 빼내라. 이런 식으로 잎을 따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생각해 주시고요. 자, 찔레꽃 만발하니 적은 가물 없을소냐. 자, 찔레꽃 만발하는 얘기는 그냥 찔레꽃이 만발하는 계절. 참고로 찔레꽃이 여름에 이제 우리 4월에 피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만반에 있는 상태다 보니 자, 또 뭘 주의해야 된다? 가뭄이라는 것도 준비를 해야 돼. 적은 가물 없을 소냐? 오케이. 적은 가뭄이 있을 수 있다. 가뭄도 대비해야 돼. 물을 채워가지고 이름 보내기도 해야 되고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물면 물이 없는 거잖아. 제대로 농사가 안 되겠지. 그러면 이때를 승시하여 나 할 일 생각하소. 만약에 가뭄 때문에 제대로 오늘 스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할 일을 잘 생각해서 해보라고. 그렇지? 오늘 우리 집에 저기 지붕에 뭐가 나가는데 오늘 좀 저것도 수리도 좀 하고 오늘 논일을 어차피 못해. 그러면 이런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잘 골라가지고 준비하라. 그런 얘기죠. 뽑다는 것도 얘기했고요. 가뭄 왔을 때 대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또 도랑쳐 수도 내고 우루쳐 개화하여. 그렇지? 그럼 여기서 나 할 일이 뭐가 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번잡 주변에 정비일이죠. 도랑을 쳐서 수도를 내고요. 도랑을 만드는 거예요. V를 치지만 이거는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도랑을 쳐서 수도, 물길을 만들어내고, 그렇지? 물길이에요. 만들어내고 또 우루쳐 비 새는 꽃. 오케이? 우루쳐에는 개와 지붕을 놓쳐야죠. 그러세요. 오케이. 지붕을 놓쳐야죠. 개와 개꽃이다. 와 기와잖아. 기와를 고쳐가지고 우를 방비하면 훗근심 더없나니.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면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결국 우를 방비하는 거다. 우를 방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것도 편하게 또 하나 쉴게요. 우를 방비하는 것도 한 일이다. 그렇지? 굳은 비. 그러니까 양과 할 때 그 음자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네거티브한 비가 왔을 때 이걸 방비하면 나중에 근심이 없어지는 거야. 이걸 근심이 없는 것이다. 할 일 됐다 많다, 그지? 자, 아직도 근데 놀랍게도 안 끝났을 거예요. 좀 더 가자. 이때가 진짜 바쁜 계절이 맞는 것 같아, 그죠? 자, 봄나이 필무명을 이때에 마전하고, 오케이? 자, 다시 봄에 짠 봄나이라는 건 봄에 짠 무명이야. 봄에 나온 봄에 짠 무명. 그럼 참고로 요 앞에서 이미 1, 2, 3월 안에 그 무명 짜는 얘기가 나와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 그걸 짠 것들을 이때에 마전하고. 마전한다. 선생님 마전하는 게 뭔가요? 선생님도 몰라. 그래서 찾아봤지. 자, 그리고 여기 써져 있어, 그렇죠? 생필육을 삶거나 빨아서 볕에 바르는 일, 그렇지? 그러니까 햇볕에 말리는 일이죠. 햇볕에 말리기. 근데 선생님이 이거 왜 모른다라고 쳤냐면 이 마전이 만약에 너희들 문제 푸는데 모르겠어. 근데 시험에 나왔어. 그러면은 괴로워서 여기서 멈춰 있어야 되니? 아니죠. 문제 푸는데 필요하다고 정보를 줄 거야. 이 정도의 난이도 단어라면. 그러면 그걸 보고 체크해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됐죠? 문제의 의도를 보시면 돼요. 아무튼 마전하고 배모시 형세대로 여름옷 지어줘서, 그렇지? 배와 모시 같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뭐를 만들어라? 여름옷 만들기를 하라. 오케이? 무명은 마전하는 기간이고 여름옷을 만들어야 되는 기간이다. 할 말 정말 많아. 또 벌통에 새끼나니 새통에 받으리라. 양봉도 해야 되는 거였죠? 벌통에 새끼가 나면 그걸 보고 새로운 통으로 옮기는 거야. 결국 이거 양봉 작업을 말하는 거죠? 할 게 정말 많다, 그죠? 참고로 옛날에는 자급자족도 많았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꿀을 채미를 하지 않으면 그냥 만들 수 없고 비싸게 사야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했고, 이때 요 양봉에서 우리 별표 한번 치고 갑시다. 이 양봉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 양봉과 관련된 얘기 갑자기 얘기를 딴 길로 세기 시작해요. 별표 치고 갑니다. 이제부터 집중해. 이거 잘 나오는 구절이야. 보세요. 천만이 일심하여 봉왕을 옹위하니. 여기서 천만의 수많은 뭐가? 벌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일심,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서 봉왕을 옹위한대요. 봉왕. 왕을 책봉하는 거지. 그러면 왕을, 이건 여왕벌을 말하는 거구나. 여왕벌. 여왕벌을 어떻게 하다? 옹위하는 거예요. 옹위가 뭐 하는 거예요? 세자를 옹위하고, 그치? 왕위를 옹위하는 거. 뭔가 받드는 거, 옆에서 보조하는 거,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거. 그걸 옹위라고 하잖아, 그치? 자,
천만의 벌들이 모두 모여 이 봉왕을 한 다음에 옹위를 한대요. 그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케이? 꿀 먹기도 하려니와 군신분이 깨닫도다. 그러면서 이 양봉을 통해서 1번 그냥 꿀을 먹으면 돼. 꿀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두 번째 군과 신, 그렇지? 임금과 아랫사람들의 분의 각자의 도리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 군신분의 차원에서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왕은 말 그대로 왕을 말하는 거겠죠. 백성들이 왕을 옹이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 벌통에서 양봉하는 과정을 통해서 군신분이, 즉 유교적 기본 도리를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충이라는 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구절. 자, 여태까지 잘 흘러가다가, 그렇지? 계속해서 농민들의 할 일을 언급해주다가 갑자기 충 얘기를 하고 있다.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겠지. 자, 군신분을 깨닫게 됐대요. 계속해서 파일에는, 파는 또 리을이 생략된 거예요. 8일 날에는 현등함은 산촌에 불기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얘기가 바뀌는 거예요. 뭐예요? 세시풍송입니다. 그죠? 8일 날, 4월 8일이네. 그래서 초파일 날 뭐를 한다고요? 현등, 오케이? 파일에 현등 등을 켜는 얘기지. 그렇지? 참고로 백성들은 유교와 불교가 다 혼합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때 현등을 하는데 등불을 켜는데 산촌에 불긴 하나 느티떡 콩찐이는 제때의 별미로다. 오케이? 그래서 산촌에 불긴, 이게 그 당시에 풍속이 있긴 있어. 그때 연등제를 했다지. 근데 별로 불긴해. 무슨 뜻이에요? 기묘하지 않아. 큰 의미는 없어. 참고로 이건 왜 기묘하지 않다고 말을 했을까? 예측되니? 유학자의 입장에서 불교에서의 세시풍속을 하는 게 그냥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을 거야. 근데 사람들은 하니까 하긴 하는데 뭐 쓸 데는 없고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거로 생각하면 된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느티떡 콩찐이는 제때의 별미로다. 그렇지? 느티떡과 콩찐이 별미. 이때 요거 먹으면 맛있어. 그렇지? 이런 걸 해먹는다. 세시풍속이 있다. 참고로 느티떡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써져 있지만 쌀가루랑 함께 섞어 만든 시루떡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돼 있죠? 시루떡을 먹고, 또 암내에 물이 주니 천렵을 하여 보세. 참고로 이때 냇가에 물이 좀 줄어들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천렵을 하래요. 천렵은 뭐 하는 거겠니? 그러면 낚시하는 거겠지. 이때 낚시도 좀 재밌어. 낚시도 좀 해봐.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간이 있을까? 아무튼 낚시라는 말은 좀 그렇다. 왜냐면 천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수렵이랑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꼭 낚시만을 해서 잡는 게 아니라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거 알죠? 이런 통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된장을 쳐바르고 다시 또 뚜껑을 거꾸로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면 왜 이런 거 있잖아. 콜라병, 이렇게 생긴 콜라병을 이렇게 쳐. 이걸 잘라. 그리고 그럼 여기 이제 옆으로 볼게. 요 녀석을 여기 안에다가 된장 같은 거 집어넣은 다음에 요 녀석을 거꾸로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개를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멍청한 고기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오히려 이제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들어올 때는 먹이를 찾아서 막 오는데 막 얘도 들어오고 걔도 들어오니까 서로 막 꼬여가지고 서로 못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잡는 방법이 지금도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고기 자리를 하는 거야. 물고기 자리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고기를 잡고 한번 보시고요. 또 해 길고 잔풍하니 오늘 놀이 잘 되겠다. 해가 길고 낮이 긴다는 얘기죠. 잔풍, 바람도 잔잔하니 오늘 놀이가 잘 될 거래요. 그렇지? 해도 길게 뜨는 계절, 그리고 바람도 잔잔한 계절. 이 바로 언제다? 여름이다. 놀기도 좀 괜찮은 계절이긴 해. 그래서 우리 여름에 뭐 하죠? 휴가를 가잖니. 자, 그래서 벽계수 백사장을 굽이굽이 찾아가니, 그렇지? 벽계수가 청산리 벽계수 알죠? 뭐 하러 가는 거야? 지금 놀이하러 가는 거야. 자, 이렇게 번잡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와중에서도 놀이라는 걸 할 수는 있어. 그럼 놀이하러 갈 때 깊은 산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수단과 늦은 꽃은 봄빛이 남았구나. 수단은 연꽃이에요. 오케이?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 같은 데 가가지고, 오케이? 풍경도 구경하고, 봄빛에, 그러니까 연꽃은 봄에 피고 이제 여름에 지긴 지니까 이 타이밍은 이제 슬슬 지기 시작한 계절이라는 얘기. 그래서 봄의 흔적을 즐기면서 또
촉고를 둘러치고 을리노척을 후려내요. 촉고 그물이에요. 오케이? 그물에서 고기도 좀 잡아가지고 은린, 옥척, 은린이 은빛 비늘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비늘 같은 것들, 은빛 비늘을 자라가는 아주 예쁜 물고기들 잡아가지고 쏙 꽂혀가지고 손에 넣어서 끓여 먹은다고. 그렇지? 매운탕 만들고요. 반석 위에 노구 걸고, 그렇지? 쏙 꽂혀 끓여내니까 팔진미 오후청의 이 맛과 바꿀 소냐? 팔진미 8가지 진미,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맛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8가지 진미와 오후청, 맛있는 음식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존의 음식들. 근데 이 물고기를 만든 뭐예요? 매운탕이라고 앞에 쓸게요. 매운탕도 한 잔, 하나 끓여 먹는 거. 매운탕에 소주 한 잔 하면 기가 막히죠.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산의 진미가 안 부럽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맛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구나. 아, 힘들어. 자, 여기까지 해서 또 4월령 끝냈습니다. 7시야. 대박이죠. 자, 8월령 바로 가도 될까? 바로 가도 괜찮겠니?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자, 4월령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일단은 흐름을 잘 봐봐. 똑같아. 맨 앞에 4월은 여름이고 잎하나 소망 같은 절기가 있는 계절. 참고로 이때에는 뻐꾸기가 울고 이파리가 피어나는 어떤 계절이라는 것을 식물적 이미지와 동물적 이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인 거 확인했고요. 그래서 농사일은 뭐 해야 됐어? 골몰하다 보니까 문이 적막하다고 했던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요런 그런저런 일들을 엄청나게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양봉 중요하다고 썼지? 양봉하는 장면에서는 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분신의 도리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농사일이 끝난 다음에 세시풍속을 얘기했죠. 여름에는 보통 뭐 한다? 현등이라고 하는 건데 썩 마음에 들진 않고 요런 거 해먹고 물가에서 물놀이하고 또 바람 잔잔하니까 놀이도 한번 가는데 놀이에서는 매운탕 한번 끓여 먹으면 참 좋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4월령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우면서 너희들의 투표를 받을게요. 바로 갈까? 괜찮겠으면 바로 가도 돼. 차라리 이런 것들은 이어가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8월은 어떻게 할까? 반응하시고. 다 잠든 건 아니겠지 설마? 잠든 건 아니지? 네, 빠르게는 못해요.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해볼게요. 네. 8월령. 자, 8월도 한번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매워. 자, 바로 이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혹시 지금 그분 오셨으면 잠깐 일어나서 빨리 쫓아내시고요. 제사 지내시고요. 갑니다. 8월이라 중추되니 백로 추분절기로다 라고 돼 있지. 자, 이제 8월 됐어요. 8월 되면 중추예요. 자, 아까 우리가 맹춘이었고 맹하였던 거 기억나? 맹이라고 하는 건 초, 스타트라는 뜻이었어. 중이라고 하는 건 뭘까? 가운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추 3월 기간 동안에 센터에 있는 건 7, 8, 9월 중에 8월이기 때문에 중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참고로 중추가절이라는 말도 있죠. 중추가절, 8월이라고 하는 좋은 때, 수확의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데서 중추가절이라고 부르는 것도 알아두자. 이런 중추에 백로와 추분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렇지? 이때는 백로라는 것과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절기. 됐죠? 벌써 나왔죠? 다음 구절. 북두성 자로돌아 서변을 가르치니. 북두성 북두칠성이죠. 참고로 이 계절은 하늘에 떠있는 북두칠성이 예쁘게 국자 모양이 이렇게 항상 돼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잖아, 그지? 자, 이 북두칠성이 자로 돌아서 국자의 자루가 돌아가지고 서편을 가르치니, 서편 방향, 서쪽 방향을 가리키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북두칠성의 뭐라고 했죠? 자루 부분이 서쪽으로 가는 계절이라고 하면서 이 별을 보고 이 가을이라고 하는 8월이라고 하는 계절을 아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계절의 변화. 에 따라서 하늘의 움직임도 설명하고 있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고요. 선선한 조석 기운 추의가 완연하다. 이때 느낌은 뭐예요? 선선해요.
조석, 아침 저녁을 말하는 거겠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완연한 가을 기운이다. 그렇지? 가을이라는 단어를 모르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당대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정규 교육을 받지를 못하잖아, 그치?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봄이에요. 봄날에는 꽃이 피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꽃이 좋아요? 이런 거 안 배운다고. 그냥 손에 힘이 생기면, 손아귀에 힘이 생기면, 우와, 너 일할 수 있게 되었어. 따라와. 하면서 무조건 이제 일부터 시작하는 게 농민들의 대표적인 삶의 방식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농가원령가라고 하는 작품 자체의 의도가 건계라고 아까 했었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요 계절은 요렇게 있고 요렇게 되고 요런 일들이 벌어지는 계절이야 라고 하는 어떤 교육적 목적, 계도의 목적이 나타남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에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을 가을이라고 한다는 것을 인식하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의 기운이 완연하고, 자, 귓도람이 맑은 소리. 귓도람인 거 알겠지? 맑은 소리가 벽간에 들리는구나. 참고로 이 계절에는 귓도람이 울음소리가 들려. 요런 계절이 또 뭐야? 가을이라는 겁니다. 또 아침에는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을 내려서, 오케이. 자, 아침에는 안개가, 또 저녁에는 이슬이 껴. 그럼 이거는 어떤 그 계절적 특성들을 알려주는 요소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계절 특성. 자, 선선하다라고 하는 감각 외에 우리가 안개라고 하는 현상과 이슬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때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 녀석이 백곡을 성실하고 만물을 재촉하니. 그럼 이게 뭐냐면, 백곡이 무슨 뜻이겠어? 100가지 곡식인데 100가지가 아니죠. 온갖이라는 뜻인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 온갖. 100개라는 거는 많다라는 의미로 번역하시면 되고, 1000개라고 하는 건 겁내 많다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갖 사물들이 재촉된대요. 그러니까 만물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지? 온갖 사물, 만물이 그 결실을 드러내는 계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계절이니까 들구경 돌아보니 힘든 일 공생한다. 오케이, 이제 들판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힘을 들였던 일. 앞에서 4월형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말했고, 5월이나 6월은 참고로 뭘 열심히 했겠니? 김맥이 겁나 열심히 했겠죠. 요런 풀은 또 섞어서 없애버리고, 요런 도랑에 키는 것들은 다 둘러서 없애버리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알려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힘을 들인 일이 지금 뭐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공생한다. 공생은 또 해석주의, 해석. 공생은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공을 들인 일이 나타나. 그동안 열심히 공과 노력을 들인 일이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다 라고 말해주는 거라는 거야. 공이 생한다. 되셨죠? 계속 공생해야 되고요. 백곡에는 이삭이 패이고, 그렇지? 이삭이 나오고, 여물 들어 고개 숙여. 오케이? 자, 이제 곡식은 이삭이 생기고, 또 여물 들어서 고개 숙이고, 여물어서. 고개를 왜 숙이겠어? 익었으니까, 그치? 고개를 숙인다고 표현했으니까 여기서 의인법 정도 잡을 수 있으니까 생각해 주시고요. 고개를 숙여서 서풍에 익는 빛은 황운이 일어난다. 자, 서풍에 중요한 거니까 파란펜 써야지. 황운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황운은 누를 황자의 구름 문자야. 노란 구름이지. 누런 구름이야. 그럼 이 황운이 무슨 뜻으로 쓰인 거니? 벼가 익어가는 들판을 형상화한 거다. 맞죠? 지금 우리의 뜻은 요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어? 은유라고도 했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쓸 말이 많고 중요하니까 파란펜을 쓰고 있는 거겠지? 잘 봐. 일단은 의인법이나 의리법과 같은 다양한 표현법 확인해 주시는 건 기본. 근데 이때 황운은 이런 뜻이라고 했었지. 근데 요 녀석과 더불어서 함께 기억하실 것. 참고. 조선 후기에 전쟁이라든가 임진왜란 같은, 또 병자호란 같은 그러니까 임란과 병란 같은 다양한 난을 겪었잖아. 이 전란의 상태에서 황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그럼 요때의 황후는 벼가 이거하는 뭐 풍요를 상징하는 게 아니야. 요때의 황후는 전쟁 기운이야. 그러니까 이 황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해서 지금 선생님 노란색 부르면 그러면 그겁니까? 맞는데 전쟁 기운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 같이 겸하여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색깔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가장 대표적으로 충성심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단심이라고 하죠. 붉을 단자예요. 붉은 마음은 그러면 결국 뭘 말한다? 님을 향한 충정의 마음을 말한다. 황후는 무슨 뜻이라고요? 벼가 익어가는 풍요를 뜻하기도 하지만 전쟁의 기운을 뜻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식으로 딱딱 잡아주시면 돼. 그치? 참고로 뭐 백로와 같은 그 흰 갈매기에서는 자연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으니까 이 색깔놀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는 장면을 정확하게 기억해 놓자. 자, 부터 황혼 얘기했습니다. 계속 황혼 일어나고요. 백설 같은 면화송이, 산호 같은 고초다래라고 있지. 자, 백설, 흰눈이란 흰눈이겠죠? 흰 눈 같은 면화, 그리고 산호처럼 빨갛고 예쁜 고추 열매가 있어서 아니까 그냥 읽으시면 돼요. 첨아죠? 첨아 밑에 햇볕에 널어놓으니 가을볕이 명랑하다 라고 돼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 머리기가 슬슬 시작되고 있는 중이야. 농산일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었던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타이밍에 첫 번째 면화송이나 이거 넘어가. 면화송이 같은 게 보이고 아니지. 목화송이랑 잘 익은 고추. 근데 여기서는 또 같은이라는 단어를 썼죠. 직용법도 보이죠. 그러니까 요 구절 자체가 여러 가지 표현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을 걸고 넘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걸 생각해 주자. 이런 것들은 뭐였나요? 볕에 처마 밑에 널어놓으래. 고추 말리는 거 본 적 있지? 왜 아파트 요즘에는 안 하는데 못하게 됐는데 과거에는 아파트에서조차 어르신이나 할머니들이 고추를 어디서 사온 다음 고추를 볕에 쫙 말려 그냥. 그럼 바짝 마르잖아. 그럼 그 마른 고추를 가루를 내가지고 고춧가루를 만들어 먹는데 그럼 새 고추는 왜 안 되겠니? 당연히 물기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햇볕에 말려야 돼 한번. 널어서 고추를 준비하고요. 또 안팎마당 닦아놓고 발채망구 장만화소. 그렇지? 자, 이제 마당 청소도 좀 해놓고요. 마당 청소 왜 하겠니? 이제 추수를 준비해야 되니까 마당 정리 작업을 한번 해야죠. 마당을 정리 한번 해놓고 발채와 망구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 발채와 망구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번역하면 돼. 이게 뭔지 파악하고 너희한테 안 시킨다니까. 지금 우리가 민속학자 뽑는 게 아니잖아. 수능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농기구를 채비하라는 거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여기서 말하는 농기구라는 건 뭘 말하는 거겠니? 이제 수확한 대상물들을 털기 위한 거라든가, 그렇지? 쌓아놓기 위한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구를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계속. 자, 면화 따는 다락기에 수수이삭 콩가지요. 면화를 따는 다락기는 바구니란 뜻이야. 바구니에 수수랑 이삭 콩가지를 담아오고, 오케이? 수수 같은 이삭을 이제는 바구니에 담아오고. 참고로 이 수수 어디 심었더라? 아까 4월역에서 심었던 거 기억나? 4월에 수수랑 누룩, 콩 같은 거 그때 심으라고 했었잖아. 8월에는 이제 그 이삭들을 바구니에 담아오는 계절이라는 거야. 누가 수확의 계절 아니랄까봐. 담아오시고요. 나무꾼 돌아오니 머루달에 상가로다. 그렇지? 또 머루나 다래와 같은 산과일도 따올 수 있게 되는 계절. 바로 요 계절이 뭐다? 가을이다. 오케이? 수수 이삭 채비 좀 챙겨오시고요. 머루나 다래 같은 것도 산에 가서 한번 따오시고요. 뒷동산 밤대추는 아이들 세상이다. 또 밤하고 대추도 따올 텐데 요거는 아이들이 열심히 따오면 돼. 재밌거든 이거 밤 따는 게. 그렇지? 밤이 그 밤송이를 얘들아 요즘 모르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밤이 나 있을 때는 밤송이를 본 적이 있냐? 밤송이 송이 자체를 본 적은 없지. 근데 지금 선생님 가시를 표현한 거야. 완전히 가시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밤송이를 벌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밤에 겉껍질이 나와. 그래서 그 겉껍질을 또 뽀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밤속 하면 나갔네. 그치? 오케이. 맞아.
밤에 속박질도 나오는 거거든. 아, 이딴 거 그렸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밤송이가 이제 영웅인데 이 밤송이 중에 이거 뭐야? 밤송이 중에 이게 그치 그 선생님 군대에서도 이런 거 많이 했어. 그 선임들이 장난 골려 먹는다고 손 들으래. 그래서 주먹을 쥐래. 주먹 줬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눈에 대. 됐습니다. 앞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니 미래야. 이런 옛날식 개그 옛날에 열심히 쳤었는데 그래요. 자, 아무튼간에 뭐야. 자, 이제 밤을 따는데 밤은 그래서 이제 자꾸 뭘 해가지고 얘기를 밤을 딸 때는 사람의 발이면 요 사이에 밤 껍질을 놓고 막 밟다 보면 으깨지잖아. 그래서 으깨지는 사이로 이렇게 쫙 하고 벌어지면서 틈이 벌어지면 그 틈으로 이제 잘 하나씩 꺼내가지고 하면은 이제 밤을 따올 수 있고 대추는 뭐 익은 거 떨어뜨리는 거 어렵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애들이 재미나게 따오는 것들이니까 좀 챙겨와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중이죠. 그래서 밤이 잘 열린 경우에는 이게 익어서 말 그대로 혼자 그 과실의 그 크기를 이기지 못해서 애가 막 툭툭 터져가지고 속이 드러난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럼 떨어진 것들은 이제 아주 손쉽게 그냥 발로 속속 눌러가지고 알맹이만 싹 꺼내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그렇지 않은 대로 발로 밟아가지고 눌러가지고 떠오는데 참고로 옛날에는 그 말 그대로 자연 상태니까 이 밤나무 그 사이에 이제 벌레가 들어가지고 열심히 파먹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 구절 있잖아. 그럼 그걸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거를 약이라고 해서 그냥 생으로 먹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 그 밤 사이에 파고 들어있는 그 생 벌레들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것들을 그냥 씹어 먹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단다. 선생님은 못 해봤는데 진짜 까시구나. 선생님 못 해봤는데 예전에는 뭐 메뚜기도 튀겨 먹고요, 그렇지? 개구리 뒷다리도 한번 뜯어 먹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갑시다. 어디 갔어?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요 타이밍쯤에 수확하는 대상들, 수확 대상들을 설명한 것이었고요. 또 계속 이어가 봅니다. 아람무와 말리어라 철대야 스게야소.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건 알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밤을 아까 애들 따온다며 알밤을 모아놓으라고 일단 그냥 모아놨나. 니도 고생했으니까 몇 개 뜯어먹고 남은 거 모아가지고는 뭐해? 철대야. 철이 되어서 쓰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철이라고 하는 건 밤이 본격적으로 많이 쓰여야 될 시기가 언제겠니? 좀 있으면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 그 제사를 지낼 때 밤을 써야 되니까 잘 준비 좀 해놔라. 채비 좀 해놔라. 모아도 돼. 그러니까 다 먹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것까지 다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 요 타이밍은 밤을 따는 계절이야. 많이 모아놓고 근데 다 모아놓고 다 먹어버리지 말고 잘 모아놔. 또 명지를 끊어내어 취향에 마전하고. 자, 이번엔 또 명주실입니다. 명주실이라고 쓸게요. 명주실을 싹 끄집어내가지고 끊어서 가을볕, 추양이죠. 가을의 태양 아래 마전 쫙 말려놓고 쪽들이고 잇들이니 청홍이 색색이라. 명주실에다가 잘 말려서 색을 입히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실이나 홍실 같은 것도 색깔 있는 실을 만들어내라. 이때 물들이기를 한다. 그렇죠? 참고로 쪽을 들이고 잇을 들인다고 했는데 이쪽이 뭐냐면 여러분들 청출어람이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대부분 들어봤을 거야. 청출어람. 쪽에서 나온 푸른빛이라는 뜻이야. 그게. 그래서 청어람이 무슨 뜻이냐면 쪽이 푸른색, 그러니까 짙은 푸른색 계열인데 이 녀석의 물을 쫙 빼가지고 물감을 만들어서 실제로 표현을 해보면 그 원래의 쪽빛보다 더 푸른색이 되거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 스승보다 나은 제자. 원래의 쪽빛보다 더 푸른색. 이런 것들 표현이 되는 건데 쪽을 들인다는 얘기는 파란색 실을 만드는 거고 잇을 들인다는 얘기는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쪽 들이고 잇 들이면서 청홍이 색색이라. 계속 부모님 연만하니 수의를 유의하고. 근데 이제 부모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요 타임쯤이면 수의를 준비하래. 수의가 뭔지 알죠? 돌아가실 때 입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는 요 타이밍쯤에 수의를 미리 마련해 둬야 된다.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라고 뭐 그렇게 제사 드내라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지금 타이밍이 아니면 가을이라고 하는 풍요의 시절이 아니면 준비하기가 어려운 거지. 왜냐면 그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갑자기 수의를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라 이런 뜻이야. 이것도 수의도 미리 마련해 놓고
그나마 마루제요. 자녀의 혼수하세. 그렇지? 그래서 수위 만들고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자녀의 혼사를 준비하는 용도로 오케이 챙겨 놓으라. 되셨죠? 그래서 명주로 좋은 옷감을 만들어서 그 옷감으로 부모님 수위도 준비하고 자녀 혼사도 준비하면서 옷감을 잘 채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속 집 우회 구순 박은 요긴한 기명이란. 오케이. 자, 너희들 집 위에 보면 이제 박이 열려 있을 거야. 박집 실제로 잘 열려요.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잖아. 초가집 위에 그냥 심어놓는데 보면 이게 바람에 날리거나 혹은 그 지푸라기 사이에 끼어있던 호박씨가 발화를 해가지고 정말로 지붕 위에서 박이 열려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집 위에 박이 열리면 그것이 바로 뭐다? 기명이 될 거다. 기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기명 아니고요. 그릇입니다. 그릇 따위가 될 거야. 바가지. 그래서 자 바가지로 기명을 만들고 뎁사리를 비를 매야 마당질의 소리라. 그렇지? 뎁사리. 쌀이비로 빗자루를 만들어. 그래서 이걸로 마당셀리도 하고요. 자, 수학의 계절답게 뭐가 주로 나오고 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원래 앞에 연결했어야 되는데 넘어가고 명주 옷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 방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쌀이빗자루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 때니까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를 준비하는 과정도 분명히 겪어야 된다. 지금 결실이 풍요롭다고 해서 열심히 퍼벅퍼벅 하고 보면 나중에 고생할 테니까 미리미리 지금 시즌에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또 참깨, 들깨 거둔 후에 이번엔 참깨랑 들깨도 거뒀을 거야. 수학했지? 오케이. 거둔 후에 뭐 하라고요? 중오려 타작하고요. 그렇지? 중오려. 이건 해석해야 돼. 중오려는 덜 익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익은 벼. 좀 익은 벼.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지금 8월인데 8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야 제대로 익은 벼들이 나올 거 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단 어느 정도 먼저 익은 벼들이 있을 거니까 이걸 먼저 타작을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타작을 하고 타작도 이렇게 하고요. 계속 담배 줄 녹두 말을 아쇠야 작전하라. 오케이? 담배 옛날 사람들은 담배 폈습니다. 그쵸? 담배 몇 줄 정도 그리고 녹두 몇 말 정도 담배와 녹두 같은 것들을 담배도 이제 앞으로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을 때 한 대씩 펴야 되고 그렇지? 녹두도 녹두 전내 이런 것들 중간중간 해먹고 싶잖아. 그런 것들을 잘 아쇠어서 아쉬운 대로 작전 돈을 만들어라. 그렇지? 그래서 이때 요걸 팔기 좋아. 돈 만들어. 돈을 만들어. 근데 뭔가 자꾸 준비를 시킨다, 그지? 어디 가냐면 요 알바 모으는 얘기나, 오케이? 그리고 또 여기 돈 마련하는 거, 팔아 돈 마련하는 거. 자꾸 뭔가 준비를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제사상 마련하기 위함일 거야. 그치? 의도가 보이시죠? 돈 마련하시고요. 자, 장구경도 하려니와 흥정할 것 잊지 마소. 오케이? 그래서 요걸 팔러 갔을 때 장구경도 해하세요. 근데 다만 그냥 좋아하면서 돌아다니지 말고요. 꼭 흥정은 해라. 이 원령과 작품 자체에서 야 흥정은 필수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치? 흥정은 필수다 라고 하고 있고요. 계속 갑니다. 아직도 이제 농산이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해서 오케이? 타작하고 준비하고 챙기고 마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여기까지를 우리 농산이라고 친다면 이제부터 나올 얘기는 뭐만 남았어? 세시풍속이 남았겠죠. 오케이? 지금까지 준비하는 것들을 왜 그럼 8월에는 뭘 하면서 즐기고 놀까? 이게 참고로 자연스럽게 장구경 장면에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넘어가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계속 가봅시다. 북억회 저쪽이를 추석명일 세워보세요. 오케이. 추석이 되면 북어회나 저조기 북어 옛날에 북어는 한쾌 쾌라고 하는 건 북어를 세는 단위입니다. 이 북어 한쾌라가 북어 20마리라고 하네. 아무튼 북어 20마리랑 저조기 젖을 담그기 위한 조기 젓갈 조기젓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추석 명일날 명절을 세워보는데 신도주랑 오려송편이랑 박나물이랑 토란국 그치? 그래서 밥이나
국이나 나물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지금 신도주 술이고요. 오려 송편, 오려 송편은 뭐냐면 여기 써져 있죠? 올벼로 만든 송편, 좀 제대로 된 송편을 말하는 거죠. 또 박나물과 토랑국, 토랑국 맛있는데 요즘 토랑국 최근에 안 먹어봐서 많이 했을 거야, 그렇지? 아무튼 그런 국 같은 것들을 선산의 재물하고 이웃집 나눠 먹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선산의 재물하래요. 선산이라는 게 뭐야? 앞에 있는 산이랑 그냥 단순히 산일까? 아니지. 선주가 묻혀있는 공간, 즉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제사를 얘기하는 거잖아. 제사 잘 지내고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뭘 하라고요? 자, 또 프랑스어야 이웃과 나누어 먹으래요. 요 나눔의 정신이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지? 이게 만들고 그 만들고 남은 것들은 꼭 친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좋은 습관을, 풍습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며느리 말미받아 본집에 근친갈제. 참고로 요 타이밍쯤에 이 며느리가 말미라는 게 뭐냐면 조금의 여유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며느리용 휴가를 주는 거야. 어디에서? 시댁에서. 며느라가 제사 지느라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사 지느라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가서 본가에 가서 좀 쉬다 오너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잠깐 집에 갔다 올 수 있었어요. 대단하게 힘들게 살았죠, 그치? 아무튼 그래서 본집에 근친을 가는데, 그치? 그래서 며느리가 본가에 가는 거야. 본가? 본집이라고 했으니까 본집이랑 똑같이 쓸게요. 네. 본집, 자기 원래 집으로 놀러 가는데, 쉬러 가는데, 게잡아 삶아 건져 떡꼬리와 술병이라. 비용적으로 많이 마음에 드는 규정은 아니지만 게잡아 먹고 개고기 해 먹고요. 왜요? 보신이죠, 보신. 보신탕 해 먹고. 그렇죠. 옛날에는 뭐 그래요. 집에서 똥개라고 표현을 하죠. 집에 남는 음식 같은 걸 주면서 개를 키워내는 이유가 집을 지키라는 것도 있지만 말 그대로 보신용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래요. 아무튼 뭐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게잡아 삶아서 건져 먹고 떡꼬리랑 술병, 그렇지? 그래서 술도 보신도 하고 떡도 얻어 먹고, 오케이? 또 술병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가서 제대로 쉬고 오는 계절이다. 초록 장옷 반물치마 장속하고 다시 보니, 자, 초록색 장옷이라고 하는데 왜 초록 장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장옷 이거는 외출복이에요. 여인들이 흔히 외출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쓸 일이 없다가 오랜만에 한번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얼굴 가리고 막 가는 그런 옷, 이런 장옷들과 반물치마, 그러니까 남색빛 치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장속을 하고 다시 보니, 그렇지? 그래서 예쁘게 차려 입은 거지. 잘 차려입고 보니까 여름 지기에 지친 얼굴 소복이 되었느냐? 뭐하자고? 이뻐. 그만하는 거죠, 그렇죠? 여름 내내 일한다고 지쳐서 힘들었던 그 표정이 이제 예쁜 옷 입고 나니까 다시 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중추야 밝은 달에 지기 펴고 놀다 오소. 그렇지? 그래서 중추 뭐야? 가을의 한 중간이잖아, 그렇지? 중추야 밝은 달, 그렇지? 여인네들이요, 이 중추 가절에 밝은 달과 함께 기를 펴고 오라고.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남편이 시키는 대로, 아들이 하자는 대로 다 했던 그런 여인들이 이제 결국 한번 쉬어갈 수 있는 계절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 펴고 놀다 오라고 말했고요. 자, 금년 할 일 못다 하나 명년 개교하오리라. 오케이? 자, 물론 금년에 계획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야. 올해는 뭐도 하고 하겠지만 대신 명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잊지 말라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 지금은 또 계획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 농가 관련가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해 한 해의 살림들과 채비들을 미리미리 갖추어서 끌려가듯 맞다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계속해서 계획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오케이? 계획하는 삶으로서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밀재 비어 더운 가리 모맥을 추경하세. 풀 배고요. 그치? 가을이니까 상대적으로 여름에 비해서 비가 덜 오잖아, 그치? 그럼 비가 덜 오는 상태인데 가끔 한 번씩 오잖아. 또 가을비가 오잖아. 그럼 가을비가 오면 그 사이에 밀하고 보리를 또 경작하라고요, 그치?
마냥 추석이 어떤 풍요로움만 누리지 말고 비라도 잠깐 오면 뭐하라? 가을가리를 준비하고 그 사이에 심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별을 베고 난 그루터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이제 또 그 자리에는 뭘 심어야 돼? 보리를 심어야 될 거 아니야. 보리 심기도 지금쯤 준비하라고. 그렇지? 가을가리를 하시고요. 끝끝이 못 익어도 급한 대로 걷고 갈소. 오케이? 근데 자, 이때 요거 얘기를 하고 있어. 가을가리라는 건 뭐라는 거야? 보리를 준비하는 거야. 그런데 보리를 갈 때 아직 끝끝내 익지 않은 게 있을 거래. 그 숨겨져 있는 말. 뭐가 안 익은 거겠지? 벼가 안 익은 벼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안 익은 벼를 아깝다고 한 달만, 한 일주일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일주일만 있으면 저 쌀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그냥 갈아버려. 뭐에? 농사는 타이밍이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일주일을 멈추면 나중에 일주일 뒤에 그 결실이 보리 결실이 나올 거잖아. 늦어진다는 얘기지. 시간 싸움이니까 익지 않았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갈 건 갈아버려라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공만 그러한가 천시도 이러하니. 오케이?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해? 인공, 사람의 공들임만 그러한가? 아니다. 천시, 하늘의 때도 그러하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야. 시간을 놓치면 위험하다. 그러면서 반갑도 쉴 데 없이 맞추며 시작하니. 오케이? 오케이. 반갑. 일각은 한 1초 이렇게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야. 그 짧은 시간조차 제대로 쉬면 안 돼. 그러니까 쉴 새 없이 하나가 끝이 나면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 시작을 해야 된다 하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야? 근면한 삶의 자세를 또 강조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잘 끝내가다가 요새 이제 막 기펴고 막 즐기고 수학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웃과 재물을 나눠 먹고 이런 것들을 풍요를 즐기다가도 비라도 한번 오면 가을 준비하라고요. 가을가리 하라고요. 계속해서 삶은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이제 한 주 쉬고 기말고사 준비하는 그런 바보짓 하지 말란 얘기였구나. 일은 계속 열심히 이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겁니다. 되셨죠? 힘들어. 자, 혹시나 선생님 저는 좀 시간이 남고요. 원령체 작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은 선생님 전문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정도에서 충분히 멈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패턴이 보이지. 이제 패턴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패턴 하에서 절기 한 줄 정도로 간략하게 나오고 이 계절에 대한 감상 얘기가 좀 나온 다음에 농산일 절반, 세습풍속 나머지 절반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지문 흐름이 보인다는 걸 눈치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원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건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번 수능에 나타날 만한 나타날 만한 예상 후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우리 만원사 같은 유배가사라고 했었고, 참고로 우리가 실전 2회 편에서 이렇게 농가 원령가를 봤는데 실전 3회를 가면 또 누황사가 나올 거예요. 누황사도 유배가사거든. 그러니까 유배가사가 워낙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에 너무 목매지는 마세요. 예상 작품 중에 하나일 뿐이야. 원령가 좀 힘들었어요. 너무 어렵고 지루해요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매가서 멈춰있지 마세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한 작품 한 작품 더 som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저 고전 작품 자꾸 해석이 볼 때는 알겠는데 문제 풀 때는 자꾸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계속 고전을 보는 게 맞는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맞는데 틀렸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계속 봐야 되는 건 사실이야. 한 번이라도 더 보면서 내가 아는 범위를 늘려가야 돼. 근데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건 또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안 보이는 만큼 하고 일단 멈출 줄도 알아야 돼. 멈추고 나서 다음 작품으로 또 넘어가. 다음 작품을 또 해독하다 보면 새롭게 반복적으로 보이는 뭔가가 생겨. 요런 시기에 요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들은 이런 의미로구나. 선생님 이런 거 하나씩 계속 잡아드리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라는 뜻이고 이런 거 특성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쌓으면 쌓을수록 내가 볼 수 있게 있는 것이 많아지는 거거든. 그러면 작품이 예를 들어 단적으로 10개가 있다 치자. 1, 2, 3, 4, 5, 6, 7, 8, 9, 10이 있으면 자, 내가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1번 작품을 예습해서 풀었을 때는 제대로 못 봤겠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근데 그럼 거기서 매이지 말고 넘어가라고. 2를 보세요. 3을 보시고요. 4를 보시고 5를 보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예습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1을 또 따라잡아 주겠지. 수업하면서 2도 수업해주고 3도 수업해주고. 됐어? 그러면 새롭게 배우는 지식이 하나 늘면서 그리고 내가 요 뒤에서 점점 봐왔던 어떤 패턴이 보이면서 지력이 쌓이는 거야. 경험치와 데이터가 쌓이는 거지. 그리고 나서 한 바퀴 쭉 가고 나면 자 이제 10번까지 다 봤으니까 한 바퀴 다 도는 거야. 끝났어? 그럴 리가. 이제 한 번 본 거지. 한 번 본 건 아는 게 아니야. 한 번 본 것뿐이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한 번 더 보러 가야 되는 거야. 또 보세요. 그러면 내가 10번까지 봤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1번의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보여. 알겠어? 2번, 3번, 3번 돌아. 10번까지 끝났어? 2번 봤네? 2번 봤으면 다 알아? 아닐걸?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근데 하나하나 매이지 말라는 얘기는 그 작품이 안 된다고 해서 멈춰있지 마시라. 일단은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분 있을 만큼만 흡수하고 넘어가. 또 다시 돌아오시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주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뭐랄까 표준적인 고전 독해법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달린 것 같아요. 그죠? 힘들다. 숨 좀 돌리고 갑시다. 자, 논거 관련과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뒤쪽에 이름이 뭐지? 실전 3의 문법 파트 보기 시작할 텐데요. 현재 시각 7시 20분이니까 좀만 길게 쉴까? 선생님이 35분쯤에 15분 정도 후에 오픈을 하겠습니다. 오픈하면 그때 맞춰서 보실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각자 체력 보충하고 오시고요. 기지개 한번 켜고 물 좀 시원하게 한번 마시고 오시고요.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시작할게요. 네.